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 요구는 총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면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 이외에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요. 그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이 안전운임제, 이게 화물연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는 이유,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이 6일 화물연대 총파업, 즉 집단운송 거부 행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감행했습니다. 이 총파업의 투쟁은 정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하고, 정의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총회, 조퇴, 휴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110만 명인데요. 이번 파업에 참여한 숫자가 2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또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 본부 산별노조, 이런 노조들이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과 같은 대형 사업장의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 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총파업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 이것은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이번에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 확대, 이런 요구가 지지 강도가 매우 약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안전운임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명분에서 약하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그 결과가 이번 민주노총 파업의 참여 저조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단초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지난 6월에 7월에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행위를 했지요. 이 상황에서 조각도 끝내지 못한 정부가 대응을 좀 서투르게 해서 마치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기를 약속한 것처럼 밖으로 비춰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또 전품목 확대하는 것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게 만든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화물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리고 교통사고 건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시행의 이전보다 더 높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화물연대 측에서는 아니다, 과로, 과적, 또 과속, 이런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객관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안전운임제를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화물운송과 관련된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이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사고가 확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은 성립되기가 어려운 가설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예를 들면 과로에 의한 사고든 과속에 의한 사고든 과적에 의한 사고든 이 사고의 원인이 운임 하나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물운송 사업자, 화물 차주들은 분명히 개인 사업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경제적 기대,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그 수입, 여기에다가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차주들이
더 많은 경제적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그런 화물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그 노동 혹은 더 효율적인 운송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운임에서 보장된 그 소득 이상의 수입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운송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그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안전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이런 주장은 너무 단편적인 주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그 노사정 합의문을 이끌어낸 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께서 12월 6일 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김대한 명예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됐다는 점만 부각되고 있다. 사실은 업무 개시 명령만 도입된 것이 아니라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줬다. 왜냐하면 그 허가제로 진입장벽을 높여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가제와 업무 개시 명령을 주고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단순히 업무 개시 명령을 해서 화물연대에 그 부담을 주는 그런 제도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에 보호가 되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준 그런 제도 개선도 있었는데 허가제와 업무 개시 명령이 이게 맞바꾼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줬고요.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부 와서 그 허가제에 이어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어버렸고 이번에 영구 시행하자고 화물연대 측에서 이야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한 명예교수는 이러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물건값을 올리듯이 독과점 시장에서 화물연대가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단 운송 거부의 본질은 독과점 시장에서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현재 상황을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상황과 연결 지으면서 진단을 했는데요. 김명애 교수는 그 지난 시기에 파업 때 화물연대에 그 화물차주들이 대거 가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화물연대는 사실상 무슨 협의회와 같은 이익단체나 마찬가지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화물연대 본부에 소속된 그 조합원이라고 해야지요. 그 조합원들이 90%는 화물 차주고요. 운송 사업자들이고 10%만 이제 물류 기업의 운송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현재 화물연대의 성격을 이익단체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환 그 명예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이어갑니다. 화물 운임을 법으로 강제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운임을 합리적으로 조정은 하되 과속 운행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그 안전운임제가 일부 확대된다고 해가지고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화물차주 입장에선 현재 보장된 안전운임 수입 외에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 운송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안전이 저절로 온다 이런 가설은 현실화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진단을 김대환 명예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행위, 화물연대의 파업 여기에 명분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독과점 시장에서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과연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입장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